다완의 으뜸 이도 다완은 일본 다도의 명품 중에서도 명품이다. 이도 다완은 현재 일본에서 도자기 국보 1호로 지정될 만큼 일본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소박하고 고적한 듯 하면서도 넉넉하고 우아한 기품을 지닌 이도 다완. 이도 다완의 이도란 명칭의 유래는 인명설, 지명설, 형태설 등 그 설이 분분하게 전해지지만 사실 이 설들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이도 다완의 태토인 수울토에서 이도란 어원을 찾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설, 수울토 다완설이 밝혀졌다. 이도 다완의 새로운 설, 수울토 다완. 이 수울토 다완설 그 신비를 밝힌다. 경상남도 사천시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 딱밭골의 곤명로. 이곳은 산 좋고 물 좋은 그야말로 자연 경관이 빼어난 곳으로 그 옛날 우리의 도공들이 사랑했던 도요지다. 이곳 사천 지역에서는 수울토 다완설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와 잡취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400~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옛 가마터가 20여 개나 남아있고 또 수울토 다완설의 결정적인 단서인 조선 막사발의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다. 사천 지역에서 발견된 이 막사발 파편이 수울토 다완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이유는 이렇다. 수울토는 희귀한 터로 사천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사천의 흙이다. 기록에 전해오는 수울토란 백토의 명칭, 순수 우리말의 의미를 한문으로 기록한 것으로 물기가 있는 흙, 무른 흙, 물렁한 흙이란 뜻을 지닌다. 수월이라는 이미지가 흙에 물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좀 물렁물렁하다는 흙도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관리가 그런 어떤 흙을 보고 한문으로 옮겨 적었다면 수울토라고 적었을 거다, 그렇지? 또 그것을 또 설명해주는 사람에서 들은 일본 사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쪽에 그 사람들은 일부 우물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 자체를 정오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물이 나는 흙, 물이 나오는 곳 이런 어떤 의미의 전달이 결국은 이도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만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이도토, 이도다완, 결국은 수울토 다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우리말이나 그쪽의 말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새로운 이도 다완설, 수울토 다완. 이 이도 다완설의 의미는 흙의 명칭 또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명칭이 됐다는 것이 바로 이도 다완설이다. 수울토 다완설은 이도 다완의 비밀이 흙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곳 사천 지역의 도편을 통해서 이도 다완과 이곳에서 생산되는 정호, 태토의 유사성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백자 흙을 백토라 부른다. 점토질 백토는 백자 점토라 부르는데 경기도 광주, 곤양, 하동에서 생산되는 백자토는 한국의 백토 산지에서 생산되는 도토와는 사뭇 다르다. 사천시 곤양의 백토는 최양질의 백토로 영조 22년의 속대전이나 숙종 47년의 승정원 일기에도 전해진다. 이도 다완의 복원을 위한 도자기 제작 과정 첫 단계 수비 과정이다. 점토 또는 사토를 곱게 분쇄한 다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이렇게 체에 걸른다. 걸러진 물을 침전시켜 채취하면 앙금 같은 미세한 흙, 물을 함유한 수울토, 곤명의 백토가 얻어진다. 백자 토질의 다른 흙은 계속 만지거나 두들기면 습기의 증발로 부서지는 데 반해
수울토는 오히려 물기가 더 배어나와 물러지게 된다. 지금 내가 만드는 다완의 흙은 옛날부터 이제 토각이 있던 곳의 흙을 조금씩 받았었는데, 그 이유가 인지니어링이 끝나고 난 뒤에도 권양 수울토라는 게 일본 사람들의 기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썼던 흙이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70대도 갖다 썼거든. 일본으로 계속 수출을 했던 흙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오는데, 그 주위에 흙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도편을 봐도 이 흙을 구운 거하고 옛날 도편하고 이렇게 받쳐보면은 분명히 이흙 쓴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 정어류의 도편에서 눈에서 본다면은 이 흙을 쓰는 게 정상적이라고 봐야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곤명료의 작업실은 물레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하다. 물레는 이도 다완의 형태를 만드는 성형의 단계다. 이도 다완의 형태는 다른 그릇과는 사뭇 다르다. 다른 사발처럼 넓지 않지만 형태가 길고 가볍다. 이러한 이도 다완의 형태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성형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형태로서 잘 갖추어지지 못하다가 계속 만들어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이도 다완은 전해지는 그 수량이 매우 적다. 임진왜란 이전의 것이 조금 남아있고 복제품으로 남아있는 것까지 합쳐봤자 현재 그 수량이 매우 적다. 이도 다완 제작시 특징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도 다완이라는 그런 어떤 사발은 조금 길이가 길기 때문에 다른 사발은 한 15개 들어갈 자리에 얘는 한 10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라. 또 소송을 해가지고 구워낸다고 해도 이 기행 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좀 다른 그릇에 비해서 분량이 좀 많거든. 그래서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도공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행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아마 선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생산이 좀 안 적었겠는가. 그러고 지속적으로 또 생산하기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도 다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손자국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기계 제작에서 보기 힘든 발물레질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미다. 그리고 이도 다완의 굽은 유독 높다. 전체 길이가 길다 보니 그릇들이 서로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굽이 높아진 것이다. 이도 다완 형태는 분명히 일반 어떤 그릇하고는 틀려. 그게 그 흙에 가지는 어떤 감도 있고 형태도 있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틀리게 보이는데, 그게 아마 권장 수울토라는 흙의 특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가 보통 다완을 설명하며 있어가지고 매앞이나 그다음 굽이 좀 높았다거나 안 그러면은 몸체에 이렇게 손자국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 흙이 퍽석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얇게 만들기가 힘들고 조금 두꺼워야 되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손자국이 나고, 그다음에 앞 모양을 다 만들고 난 뒤에 바깥에 굽만 싹 처리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 굽자리가 아마 다른 흙보다는 혹시 더 물을 또 많이 빨아먹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거든. 그래도 이 흙은 초벌하고 난 뒤에 유약을 담글 때 굉장히 물을 잘 빨아먹어. 그래서 점질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담궜다면은 훨씬 이도 흙이 물을 많이 먹으니까 굽자리에 이렇게 각이 진 부분에 크랙이 이렇게 장급이 생겨가지고 아마 나중에 매화피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매화피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 어떤 그릇의 미를 형성해 주지 않았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 다완이 재현되는 그 신비, 초벌구이가 시작됐다. 잘 마른 장작들이 빨간 고운 빛을 내며 탄다. 명료의 전통 가마에는 성형을 마친 도기들이 차곡차곡 잘 정돈돼 쟁여져 있고,
도공은 신비스러운 이도 다완의 완성을 위해 밤새도록 불길을 지킨다. 밤새도록 초벌구이 과정을 마친 도기들이 말끔한 형태를 갖추고 건조대로 옮겨졌다. 이도다완 복원의 또 하나의 비밀은 유약에 있다. 이 특별한 유약은 이도다완을 재현하는 열쇠로 경상남도 사천 지역에서만 얻어지는 재료이다. 당시의 이도다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태토가 되는 흙이 같아야 하고, 또 하나 유약도 역시 당시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도다완을 재현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원의 결정적인 두 가지 비밀이 태토와 유약에 있다는 것이다. 이도다완이라는 유약은 나는 이쪽에서 나오는 이 지역 흙으로 유약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도다완의 어떤 유약은 아마 분청류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분청류에 있는 어떤 그런 유약이라도 그것이 색깔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밑에서 받아주는 흙 색깔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색깔일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기물에 유약을 입히는 시유 과정이다. 손으로 그릇을 돌려가며 당근법으로 유약을 골고루 입힌다. 기물의 밑, 굽까지 유약이 고루 입혀졌나 하나하나 확인한다. 시유를 마치고 유약이 고루 입혀진 기물들을 다시 건조시킨다. 곤명료에 어둠이 깔리고 눈박이 작업이 시작됐다. 이 눈박이 작업은 성형의 마지막 단계로 잘 건조된 도기에 정성스럽게 눈을 일일이 만들어 단다. 시유와 건조, 그리고 눈박이 작업을 끝낸 도기들이 가마 안에 다시 차곡차곡 재어진다. 재벌 과정을 위해 도공은 가마에 장작을 쌓고, 가마의 아궁이엔 잘 마른 장작이 가지런하다. 곤명료의 전통 가마에 재벌을 위한 불이 지펴졌다. 빨갛게 불길을 내며 타오르는 곤명료. 장작 타는 소리는 어둠의 정적을 깨고 밤하늘엔 보름달이 휘영하다. 밤을 넘어서 곤명료에 다시 새날이 왔다. 새벽 안개와 아침을 부르는 새소리가 상쾌하고 곤명료의 가마는 꼬박 한밤을 새워 재벌 과정을 끝냈다. 근데 그 가마 행식은 옛날에 분청이 나오던 그 시기의 가마 행식을 빌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 있고 각이 그래 높작 한 10도 정도 각을 이루는 이제 가마고, 전통적인 어떤 가마 행식을 빌려서 도자기를 구울 때만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이도다완을 만들 때 잘 나오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있죠. 드디어 가마문을 열기 시작한다. 밤새 가마 안의 그릇들이 궁금한 도공. 가마문을 여는 도공의 동작이 재진다. 재벌을 마친 그릇들이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흙 채취부터 재벌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도다와는 성형에서 재벌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가야 비로소 완성되는 도기이다. 하지만 재벌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도다완의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재벌을 마친 그릇들은 다시 도공에 의해 엄선된다. 이도다완은 이런 형태상의 특징 때문에 소성시 생기는 불량률이 다른 그릇에 비해 많다. 그러니까 재벌이 끝나도 도공의 손에 얻어지는 작품은 몇 점 안 되는 것이다. 도공이 재벌 과정까지 거쳐 어렵게 얻은 도기 작품에서 성형에서 박아놓은 눈박이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있다. 드디어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조선 막사발 이도다완의 신비로운 자태가 드러났다. 완성된 이도다완을 바라보는 도공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드리운다. 도공은 재현된 작품을 감상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단산 김영태. 그는 이도다완의 태동지 경상남도 사천에서 지금껏 조선의 막사발 이도다완의 재현을 위해 연구하고 실험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있다. 이도다완의 재현은 그러게 형태에 정해가지고 단순한 어떤 그러게 모양만을 재현하면은 조금 힘들고 제작의 기술을 재현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옛날에 아무리 우리한테 훌륭한 전통이 있고 어떤 기술이 그거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한테 그 기술이 이렇게 보존되어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릇 몇 개만 갖고 있는 거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들고, 근데 옛날부터 이제 제작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은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노하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현대에 필요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통 기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술을 통해서 그런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옛날에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그릇의 어떤 맥을 같이 이어갈 수 있고, 그런 맥의 선상에서 또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 개인 어떤 작가한테도 작품 세계를 이렇게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 그 다음에 나같이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만들고자 옛날 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또 새로운 정보를 줄 수가 있고, 그 정보가 또 그 사람들한테 옛날 것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도자사에도, 그 다음에 이런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